오늘 알려드린 뇌과학적 학습 원리와 기억 저장 4단계 매뉴얼을 늘 염두에 두고 공부한다면 누구보다도 빠른 성적 향상을 경험할 수 있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연수남이에요. 현직 전문의예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론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매뉴얼이 따로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전자제품을 조립할 때 매뉴얼에 따라 조립을 하면 가장 최단 시간에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멋대로 조립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심지어 완성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뇌는 기억을 저장하는 매뉴얼이 존재합니다. 공부를 할 때도 뇌가 가진 매뉴얼대로 해야 지식이 머릿속에 잘 들어가는데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도 머릿속에 남지 않는 이유는 매뉴얼대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공부한 내용이 어떻게 뇌로 들어가는지 그 원리를 알아봄으로써 가장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일단 공부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정의가 있겠지만 가장 합리적인 정의는 외부의 자극을 뇌 속의 장기 기억에 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텍스트와 같은 시각적 자극, 강의와 같은 청각적 자극 등 외부의 자극을 장기 기억에 저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할 때 자유자재로 불러낼 수 있도록 장기 기억에 잘 저장해두는 것이 바로 공부인데요. 그럼 여기서 기억에 대해 뇌과학적으로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억은 뇌 속의 신경세포인 뉴런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뇌에는 무수히 많은 뉴런이 있는데 뉴런은 장가지가 무성한 나뭇가지처럼 생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뇌에 어떤 자극이 가해지면 뉴런의 모양이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즉, 기억이 생기면 뉴런이 변한다는 말인데요. 이렇게 뉴런의 모양이 변하다가 서로 다른 뉴런끼리 닿으면 연결되기도 하는데 이런 연결 부분을 시냅스라고 부릅니다. 정보의 이동이 일어나는 부분이고요. 시냅스에서 정보가 이동하는 작용의 예로는 대표적으로 연상작용이 있습니다. 연상작용은 기억에서 기억으로 건너뛰는 작용으로 원숭이의 빨간 엉덩이를 보고 사과를 떠올리는 게 있을 수 있겠죠. 연상작용이 활발한 사람은 이런 기억 사이에 정보 전달이 잘 되는 사람입니다. 뉴런 간의 시냅스 연결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러한 시냅스를 잘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선 뒤에서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그럼 어떻게 지식을 저장해야 장기 기억화가 잘 될까요? 뇌가 무엇인가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매뉴얼은 무엇일까요? 뇌과학자 제임스 줄에 따르면 기억이 저장되는 과정은 다음의 4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첫째, 구체적 경험. 뇌가 시각, 청각, 후각 등 외부의 자극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 성찰적 관찰. 외부의 자극을 경험할 때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정보들과 비교하며 새로운 자극이 가진 의미를 탐색하는 과정입니다. 셋째, 추상적 가설. 받아들인 정보를 바탕으로 가설을 세우면서 이 말은 이런 뜻인가?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인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지는 과정이에요. 넷째, 활동적 실험. 그 가설이 옳은 것인지 행동으로 옮겨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 행동의 결과는 또다시 외부의 자극이 되어 구체적인 경험으로 돌아오는 거고요. 이처럼 4단계가 하나의 사이클로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기억이 저장되는데요. 뉴런이 자라고 일종의 시냅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뇌에 무언가를 저장할 때는 어김없이 4단계를 모두 거치게 되는 거고요. 즉, 이 4단계를 온전히 거치지 않으면 제대로 저장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만약 공부를 해도 머릿속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 단계 중 하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을 공부에 다시 대입해 볼게요. 우리는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는 일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구체적 경험에 해당되는 과정이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그 내용의 뜻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성찰적 관찰입니다. 그 다음엔 연습 문제를 풀거나 리포트 주제를 놓고 골똘히 생각하면서 그 내용을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어떨까 하고 가늠합니다. 추상적 가설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본격적으로 문제집을 풀고 답안지를 써보고 리포트를 작성합니다. 활동적 실험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내놓은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을 채점이나 첨삭 혹은 칭찬 등의 형태로 받게 되는데요. 이는 다시 이어지는 구체적 경험이 됩니다. 이렇게 4단계 사이클을 거치면서 공부한 내용이 머릿속에 저장되고 그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기억이 점점 단단해지는데요. 만약 특정 단계를 빠뜨린다면 공부한 내용은 머릿속에 온전히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럼 이 4단계를 어떤 식으로 거칠 때 뇌는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더 잘 기억하게 될까요? 공부는 외부의 자극을 장기 기억에 저장하는 것이라고 했었죠. 공부를 시작하면 우선 외부의 자극들이 밀려듭니다. 책에서 본 시각적 자극이든 귀로 들은 청각적 자극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극들은 뉴런을 타고 머릿속을 돌아다니는데요. 이때 새로운 정보를 저장할 곳을 찾거나 정보들끼리 인연을 맺는 과정에서 뉴런이 변하게 됩니다. 새로운 뉴런이 만들어지고 기존의 뉴런이 길어지며 뉴런끼리 연결되어 시냅스가 생기는 건데요. 공부를 하는 동안 우리는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접하게 됩니다. 인강을 반복 청취할 수도 있고 책에서 외운 내용을 문제집에서 자꾸 만날 수도 있고요. 이때 정확히 같은 것을 반복할 때 그 정보와 관련된 뉴런에는 미엘린이라는 물질이 생기게 되는데요. 미엘린이 뉴런을 감싸면 전기 신호가 덜 새고 신호가 더 빠르고 강하게 전달됩니다.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다라는 문장을 예로 들어볼게요. 처음 이 문장을 읽으면 머릿속에 임진왜란과 1592년을 연결하는 가느다란 길이 생깁니다. 그 길을 구성하는 뉴런에는 전기 신호가 약하게 흐를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났지? 라고 물어도 그게 언제였더라? 하고 초반에는 기억을 더듬어야 합니다. 정보가 새어버린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 내용을 반복해서 공부하면 뉴런의 표면을 미엘린이 조금씩 감싸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보가 점점 더 온전하게 전달되고요. 임진왜란과 1592년을 연결한 길이 뚜렷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 반복해서 정보를 주고받으면 미엘린이 점점 두꺼워져 임진왜란과 1592년이라는 정보 사이에는 굉장히 확실하고 빠르게 신호가 흐르게 되고요. 마침내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났지? 라는 구체적인 질문을 받지 않더라도 거북선이나 행주산성처럼 임진왜란과 관련된 무언가를 떠올리기만 해도 머릿속에서 저절로 1592년이 생각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임진왜란과 관련된 어떤 응용 문제도 쉽고 빠르게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엄청나게 많은 뉴런을 뇌 속에 가지고 태어납니다. 공부를 시작하면 정보가 뇌 속으로 흘러들어와 뉴런을 타고 이동하고요. 정보들은 장기 기억에 저장되기도 하고 혹은 그렇게 되지 못하고 흩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그 방식이 학습 원리에 들어맞는다면 뇌 속의 뉴런은 연장되고 연결되는데요. 만약 뇌에 정확히 같은 정보가 반복되어 같은 뉴런의 전기 신호가 자주 흐르면 그 뉴런을 감싼 미엘린이 점점 두꺼워집니다. 두꺼운 미엘린이 감싼 뉴런은 정보를 강하고 빠르게 전달하며 뇌는 미엘린이 두꺼운 부분과 관련된 정보를 굉장히 잘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어떤 분야든지 간에 보통 사람들보다 나은 지식이나 기술, 요령을 갖춘 사람이 있거든 그 역시 태어날 때부터 그것을 전문으로 다루는 뉴런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오로지 반복을 통해 그 부분의 뉴런, 시냅스, 미엘린이 발달되었을 뿐이에요. 이 시냅스 연결과 미엘린을 더 효과적으로 발달시켜 최단 시간에 실력 상승을 이끄는 방법이 알고 싶다면 구독력 가입 버튼 눌러주시고요. 바로 이번 주말 멤버십 영상에서 미엘린 발달법을 활용한 최단기간 실력 상승론에 대해 다뤄볼 거예요. 그리고 암기법 관련 미엘린을 두껍게 만드는 법이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란 연수남 암기법 책을 참고해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뇌과학적 학습 원리와 기억 저장 4단계 매뉴얼을 늘 염두에 두고 공부한다면 누구보다도 빠른 성적 향상을 경험할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전체 설정 맞춰주세요. 감사합니다. 당당.